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홍입니다. 여기 제주 날씨도 아주 폭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국적으로 폭염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일정이 D- 이제 25일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 새롭게 어려운 문제 풀기를 도전하게 되면 시험 막상 나오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를 정확하게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공부 전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과목은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에서 90% 이상 거기 다 출제가 됩니다. 그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암기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포기하든지 또는 일단 패스를 하세요. 그리고 시험치기 D-7일 정도에 다시 한 번씩 정독하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1과목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더 추가로 공부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줄이는 방법, 그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 과목은 아는 것을 굳히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독을 이제 2, 3회 정도 해야 되는데 업무 방부세가 되었던 지금 보시고 있는 교재 1과목, 2과목은 한 두세 번 정도 지금부터 날짜를 잡아서 하루 이틀이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2, 3회 정도 이렇게 정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이 이제 2과목과 1과목을 가축은 같이 이제 진행을 해서 이번 주면 이제 가축을 같이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12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사과대추단 말이죠. 사과대추, 왕대추라고 하는데 이것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가로넣기. 황실과 천황은 온실 속에서 살죠. 황실과 황제와 천황은, 그래서 황실, 천황은 온실, 하우스 재배의 가수원의 인수가 된다 하는 이 부분을 가로넣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제가 암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충남, 전남 요거는 하나 정도는 특이하기 때문에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남은 황실, 그 다음에 치엇이죠. 충남, 청양, 천황. 그래서 요 지역과 그 다음에 충남 지역의 사과대추의 부분에서 품종. 그래서 충남은 황실, 천황인데 치엇. 충남, 청양, 천황은 치엇 세 개가 들어간다. 부여는 황실이더라. 전남, 영광은 대능이더라 하는 이 품종 정도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암기TV 전능하신 땡땡땡님 영광입니다. 전능하신 땡땡땡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 암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전능하신 전남 대능,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까지. 이렇게 해서 사과대추에 대해서만 한번 암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호두는 이게 청피입니다. 청피 호두를 경작하는 온지가 아닐 경우는 인수 제한이기 때문에 청피호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피호두 체크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피호두를 경작하는 온지가 아닐 경우는 인수 제한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벼 중에서는 밥벼, 그죠? 이게 밭 위에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면 밭비는 안 됩니다. 밭비를 재배한 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사용백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도 인수 제한.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미리 같은 경우 11월 20일 출연율 80% 미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 두시고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리, 그 다음에 10아르당 3만 주에서 미만의 농지, 이런 부분들 출연율 80% 미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도 11월 20일, 요거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은 올해 그 평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난지형, 한지형, 그 다음 홍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넓은 홍자를 씁니다. 넓은 지역에 마늘 산자를 쓰기 때문에 홍산은 마늘 산자, 마늘 산자. 그래서 넓게 마늘을 심는다 해서 홍산이다 하는 구분해서 주고요. 난지형일 경우에는 남도와 대서, 전라남도에서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남도형, 남도종, 그 다음 대서종, 한지형은 어성, 요거는 괄호 넣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는 인수 제한. 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 체크하고, 제가 체크하는 것 중심으로만 공부해도 제가 볼 때는 70% 정도 알아맞추지 않을까. 여기 나오면 23,000주, 10아르당 4만주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9월 30일, 그래서 양파전을 외우면 좋겠죠. 양파전이니까 9월 30일 전, 양파전이니까 9월 30일 이전에 하면 인수 제한. 그 다음에 양배추 후식, 양배추는 후니까 9월 30일 이후에 정식을 하게 되면 인수 제한입니다. 이전에 정식한 농지는 인수 제한, 9월 30일 이후에 하면 인수 제한, 9월 30일 기준으로 바뀐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로넣기, 감자 2년 이상 자가체종, 그 다음에 3월 1일, 그죠? 출연율 90%, 제식밀도 요 정도만 공부해 두시면 웬만큼 커버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을 감자도 마찬가지죠. 가을 감자 2년, 그 다음에 4,000주 90% 미만, 요 체크하는 거 중심으로만 감자, 고랭지 감자는 4월 10일 90% 미만, 3,500주 10아르당, 체크하는 거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물고구마 수품종 재배는 인수 제한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양배추 후식이니까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에 정식으로 이렇게 가로넣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옥수 부분이 중요하죠. 옥수수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1주 재배일 때, 2주 재배일 때, 그죠? 10아르당 정수주가 3,500주, 5,000면 초과인 농지. 그런데 단 전남과 전북, 광주는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환경으로, 생육 환경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생육 환경으로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아르당 정수가 3,000주에서 5,000주. 그 다음에 2주 재배는 이륙사라 그랬죠. 자, 이륙사, 역사적 인물 중에서 이륙사에서 옥수수를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재배는 4,000주와 2, 4, 6. 초과인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유관순누랑 좋아했던 옥수수 3월 1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료용 옥수수도 면적으로 3월 1일 출연율 90% 미만. 자, 출연율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출연율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출연율이 80% 미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5% 미만, 80% 미만일 때, 85%
미만일 때, 90% 미만일 때 인수 제한이 되더라. 그래서 80% 미만은 밀, 보리, 귀리입니다. 밀, 보리, 귀리. 85% 미만은 90% 미만부터 하겠습니다. 감, 차, 강, 옥수수와 콩이 되겠죠. 자, 90%일 때 콩이니까 팥은 콩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85% 미만.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미만일 때는 작은 거, 옥수수, 콩으로 보고, 콩이 있기 때문에 콩의 동생인 팥은 85% 미만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출현율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자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하는 것 중심으로만 공부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85% 미만, 6월 1일 이전, 이 정도만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도 면적. 그 다음 인삼이 나올 수 있죠. 인삼은 2년근 미만 인수제한, 6년근 이상 인수제한. 그러나 직전 연도 인삼 일형 상품에 5년근으로 가입한 농지에 한해서는 6년근 가입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도 가로넣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식진후 기준 과거 10년 이내, 노는 6년 이내, 인삼을 재배한 농지 단 채굴 후에 8년 이상 경과되고, 올해 성토가 6cm 이상 된 농지의 경우에 인수가 가능하다. 이 부분, 인삼 품목도 제가 체크하는 부분 중심으로만 조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년 이상. 경과되고 올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둑 높이는 15cm 미만일 때 체크하는 것 중심으로만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밭작물 요거 나와봤자 한 5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많이 드리는 것은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고추죠. 고추도 이 부분은 노지 재배, 터널 재배. 요거는 가로넣기에 공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하기가 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암기 팁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직입니다. 무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죠. 실업급여 신청하러 노동청에 갑니다. 노동청에 6시에 갔다니까 풋고추를 얼마? 1,500주에서 4,000주를 200만원에 팔더라. 요렇게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 4월 1일부터 5월 31일 4월 1일 이전 인수제한, 그 다음에 5월 30일 이후에 고추를 직시하는 문제. 그래서 4월 1일과 5월 30일, 그 다음에 무직이다, 그 다음에 풋고추 4,000주, 제식밀도가 4,000초가 1,500주 미만. 그죠? 요걸 갖다 숫자로 해서 스토리로 한번 6시는 6개월 이내 요렇게 해서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는 것, 요렇게 해서 암기 팁을 스토리로 한번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암기하면 이 부분이 나오면 5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적이니까 노지 재배, 동일 농지,
동일 농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정식한 농지, 노동중에 6시. 이렇게 해서 6개월. 이렇게 해서 스토리로 한 번 정도는 암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밀은 9월 15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할 또는 예정인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되라 하는 부분.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암기가 잘 되는 것 중심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패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호박도 시험에 나오죠.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해서 5월 29일. 그 다음에 당근, 팔당댐, 팔당댐이더라 해서 당근, 팔당이니까 8월 31일. 시금치,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1일. 요거 방법이 없죠. 암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고랭이 배추는 9월 25일, 월동 배추, 가을 배추 9월 10일. 이렇게 해서 암기를 쭉쭉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랭지 무 7월 30일. 요 정도만 제가 하는 것 정도만 공부를 해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도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체크하는 것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셔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상추 8월 31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 예. 그 다음 요거 녹음용 시중 한동의 면적이 80% 이상을 작물 재배용 사용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너무 작업장을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예 시설의 경우 연중 8개월 이상 육물을 키우는 육무장의 경우 하우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것도 8개월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설 작물 50% 미만인 경우는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나왔죠. 50% 미만이더라도 동당 작기에 200제곱미터 이상인 재배 시 가입이 가능하다. 요거는 단순 암기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 정도만 암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60%는 맞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0아르당 인수 제한 제식 밀도 미만인 경우 요건 제가 볼 때는 뭐 암기할 분만 암기하시고 요까지 암기하기는 되게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단순 암기가 시험에 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 부분을 암기하는 데는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버섯 작물은 나올 수가 있죠. 표고버섯에 요거 원목 재배와 톱밥 배치, 너타리 버섯은 양다리니까 균상과 병재배, 새송이는 맥주 3병, 맥주 3병이니까 3병, 병재배. 그 다음 하나 남은 것은 균상재배겠죠. 양송이는 균상재배. 재배 방식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 한 60% 좀 맞추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뽑아드린 백선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 중심으로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중요한 부분들만 탁탁 체크해 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르리 사르랐다 포복에 사르리랐다 그죠? 왜? 환경이니까 사르리 사르랐다 친환경 지역에서 포복에 사르리랐다 친환경 그러면 포복에 포도, 복숭아, 사르리랐다 살구 요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딱 나오기 좋죠. 요거는 필수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만 잘 체크해서 공부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출연율도 나오고 밥벼 11월 20일 80% 미만인 농지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요 핵심 문제 위주로만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전부 다 인수 제한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기란 그죠? 다 암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고고 무멀칭을 해버리면, 멀칭을 하지 않으면, 그죠? 하고 난 뒤에 비닐 이렇게 멀칭을 하잖아요. 멀칭을 덮어야 되는데 무멀칭 농지가 인수 제한인 밭작물 모두 쓰시고 했을 때는 마냥 고고다. 고고. 마냥 멀칭이 없으면 마냥 고고 하겠죠? 마냥 간다. 마냥 고고.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 마냥 고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출연율 90% 미만의 농지가 인수 제한인 밭작물 모두 쓰시오. 이 부분은 감, 옥수수, 콩, 사료용 옥수수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하자. 90% 미만. 왜? 출연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한 번 정도는 체크해서 나오면 5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제가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들어갈 내용. 요것도 나올 수 있죠. 이것도 한 60% 알아맞추겠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번. 네. 요런 것도 지금 문제 자체가 김강호 교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마 암기는 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 정도 알아맞추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것 중심, 꼭 알아야 될 것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출이 됐지만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죠. 천밀 밀식은 3년이니까 가입한 수령이 2년이면 인수 제한. 그죠? 그 다음에 배는 배 3에 묻히니까 3년은 가능하고, 단감도 5년인데 안 되고, 떫은 감 5년 이상이면 되죠. 감귤 되고, 감귤은 4대감 유무에서 4년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몇 주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몇 주. 그죠? 250주, 220주, 195주.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딱 채점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탁탁탁 가입한 수령 해서 가입 가능한 주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타입으로 공부를 조금 해 두는 것도 좋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출제하기가 난해할 걸로 생각이 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좀 공부를 하자. 경작불능도 이렇게 10%일 때 얼마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지금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여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오미자.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미자는 주간거리가 중요하죠.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가수원,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한 내용이다. 포도, 나무 수령, 복분자, 보리, 그죠? 그 다음에 양파, 제식밀도 23,000주에서 40,000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좀 특이한 내용보다는 보편타당하고 꼭 암기해야 될 것 중심으로 그렇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 계약 관리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가축재 보험으로 2과목과 함께 다음 시간은 이제 가축을 가지고 1과목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부터는 가축을 가지고 1과목, 2과목 해서 2과목도 남은 부분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우신데 지치지 마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